캐나다로 이주를 한다는 걸 포기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거를 준비했었으면은 좀 더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것조차 준비하지 못했으면 더 큰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C11이라는 비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걸 몰랐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생각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아이들 교육관에 대해서는 아내랑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마음이 좀 커졌었는데, 한국의 뭐 교육 방식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하루하루 좀 주말까지 힘든 과정의 연속이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서, 일단은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고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바이어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업을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인증을 좀 획득을 하게 됐고, 그 시기랑 맞춰서 진출을 진행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더 늦기 전에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되면서 비자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애초부터 길게 하진 않았고, 이제 준비라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문호가 많이 닫히고 비자 승인이 좀 어렵게 된다라는 이슈들이 조금 있던 시기였다 보니까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걱정이 가장 많이 됐었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스타트업 비자로 시작을 했었어요.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11월 달에 중단되면서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문호가 좀 닫힌다는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게, 그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비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았어서 이주공사라고 하는 업체랑 상담을 하게 되면서 제 배경과 경력을 봤을 때 SV 그 비자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지금 문호가 많이 닫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갑작스럽게 모인 몇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이 IR을 본다는 게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가 좀 닫혔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C11이라는 비자를 법무법인에서 알려주셔서, 그거는 제가 했던 사업과 연장성이 있어서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었고요. 애초부터 그거를 준비했었으면은 좀 더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비자에 대해서나 공부를 해서 준비했었다고 하면 제 상황에 제가 맞춰서 제가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비자라는 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스타트업 비자를 중단하게 되면서 중단을 하게 된 몇 가지 그 요인들이 있었는데, 캐나다로 이주를 한다는 걸 포기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관을 찾자. 제가 이주공사와 법무법인의 차이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잘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그래서 법무법인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이게 줌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줌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문의드렸던 부분을 메일로 회신 주시면서 계약하는 절차가 그렇게 좀 오래 걸리지 않고 좀 빠르게 계약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을 얘기하면, 저는 사업적인 부분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비즈니스 플랜을 세운다거나 뒷단에 있어서 전문성을 본다면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할 때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도 약간 일반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능동적으로 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셔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집합이 있겠지만 법무법인은 사업적인 부분에 이주를 좀 하시는 분들이 이쪽이 타겟이 좀 맞을 것도 같고요. 이주공사는 일반적인 뭐 다른 모르겠지만 스터디 퍼밋이나 일반적인 퍼밋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대상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생각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셨겠지만, 저희는 아이비 교육을 하는 국공립 학교를 가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하는 그 시기와 캐치먼에 대한 지역을 고르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학교에 TO가 있는 부분들, 전반적인 타이밍과 상황이 다 맞아야 됐던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의 사정을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렸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언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많은 부분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여기 와서도 알았겠지만 그것조차 준비하지 못했으면 더 큰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을 언지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서류가 엄청 많고 저는 T11이라는 비자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도가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에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는 과정들이 짧은 기간인데도 체계적으로 잘 이해되게 해주셨고 결정적으로 입국하기 2주 전에 C11이라는 비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좀 주셔서 그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거는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배우자분이 파견 비자 워크 퍼밋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타이밍이 좀 여유가 없더라도 이거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급히 주셔서 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해줘서 두 가지를 다 진행했던 부분이 조금 더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걸 몰랐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C11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9월 달에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들을 직접 변호사님이 좀 걱정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가 다 승인이 나게 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일단 서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업적인 부분은 사전에 준비해 주신 대로 대답을 했었고 의외로 물어보셨던 부분들이 각각 비자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은 서류에서 워낙 잘 준비를 해주셔서 예상했던 것보다 질문이 그렇게 많진 않았고 오히려 C11에 대한 비자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클로즈 퍼밋인지 오픈 워크 퍼밋인지 개월수 C11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신청한 게 맞는지 OX 퀴즈 같은 써보는 질문들이 좀 더 많았던 게 의외였었습니다.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걸린다고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류를 한 3, 4분 보시고 비즈니스적인 질문들을 한 5분 정도 하셨던 것 같고 나머지는 섞어서 여러 가지 질문해서 핑거프린트까지 하는 게 30분 내로 다 끝났던 것 같아요. 질문까지 모든 절차들이. 기존에 7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진행을 하면서 캐나다가 정말 클래식하구나. 이 시스템적으로 한국이랑 많이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이라 그게 일반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되물어야 하고 확인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고 제가 타겟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복잡했음에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결정적으로 교자에 관련된 워크퍼밋까지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생각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애들이 본의 아니게 한 학기를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잘 해결돼서 어플라이 학교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거지만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알지 못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을 숙지했다면 더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제가 신청하는 비자나 그 외적인 부분들도 사실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간다면 그 외에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숙지를 해간다고 하면 영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너무 유창하게 잘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되물어 가면서 답을 이끌어내시는 것 같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되 좀 잘 숙지해야지 단어로라도 잘 말해야지 라는 정도의 그 마음가짐이면은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정도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비즈니스를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설립해가지고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정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입에 붙지도 않고 그들도 연관성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준비하면서 그게 가장 제 머릿속에 아이러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메이크센스 하다고 하면은 그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준비를 해야 그 퍼밋을 유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플랜을 짜서 생각하시는 게 당황하지 않으실
않으실 것 같다. 여기 들어오셔도 사실 워크퍼밋만이 큰 산인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큰 산들이 여러 산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착이라는 산도 꽤 당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 워크퍼밋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워크퍼밋 이후 들어왔을 때 워크퍼밋에서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정착이라는 걸 준비하는 것, 뭐 영주권이라는 목표가 있으시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플랜을 좀 디테일하게 뒷단까지 짜서 생각하시는 게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인을 설립해서 한 법인의 사전에 소통했던 바이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오더가 진행이 돼서 성금을 받아서 비즈니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C11으로 설립한 회사는 제가 입국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디벨롭해서 이번에 미팅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생각나냐고 물어보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